식약처에서도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약초입니다. 간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사제로도 만들어진 약초이기도 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.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감초를 보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감초가 재배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막지대에서 원래 감초가 잘 자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막이 아니잖아요. 지금 누워있긴 한데 누워있는 걸 좀 일으켜보면 이 정도 크기? 예. 저보다 작은 약초를 찾았습니다. 자, 감초 잎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새로 난 잎이니까 이게 좋겠네요. 자, 이런 형식이죠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감초는 아시다시피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는데, 뿌리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.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냐면 저기 제천에서 감초 농사를 짓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농사일을 조금 도와주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, 제천에서 감초 농사가 된다고 합니다. 저는 우리나라에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된다고 해요. 그리고 2년 만에, 그러니까 씨앗으로 좀 싹을 틔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밭에다 이식을 하고 이식한 후에 1년 만에 캤다고 하는데, 사진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좀 두텁지 않습니까? 두껍게 크고 있어요. 우리나라의 감초가 재배가 되는구나, 이런 거를 저는 또 알게 됐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감초를 보셨는데요.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잖아요.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나 증상에 사용되었습니다. 그만큼 효과가 다방면에 있다는 뜻인데요.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감초만의 어떤 특징을 잡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로 항염증 효과인데요. 염증을 없애는 효과는 사실 감초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약초, 다양한 식물에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효과인데, 미리 말씀드리면 감초는 보약에 속하잖아요. 그래서 면역력이 좀 약한 사람들, 그러니까 이 염증이 정말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들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, 실험에 의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도 감초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감초의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다, 헬리코박터균이 위 조직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한다,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.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생긴 그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연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식약처에서도요, 감초 추출물이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, 이런 식의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감초 추출물 때문에 감초 추출물로 만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선전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,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, 옛날 우리 조상들은 헬리코박터균의 존재를 몰랐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감초가 소화기 계통에 굉장히 좋은 효과, 그러니까 소화기를 좀 편안하게 해준다,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의학 서적에 써놓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간접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나 위염, 위궤양에 효과가 있다,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증상 있는 분들,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고, 그게 아니더라도 위염, 위궤양 있는 분들은 감초를 드시면은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. 해독 효과가 있거든요, 감초는. 그래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 해독 효과가 있는데, 여러 실험을 하잖아요. 쥐 실험을 하면은 간을 망가뜨려 놓고 감초를 투여하는 거죠. 그러면은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어느 정도 막아지는지,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간 보호 효과도 있고요, 간 해독 효과도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감초 주사라는 걸 들어보셨나요?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나 숙취 해소, 간 보호 효과 이런 쪽으로 선전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감초가 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
간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요즘 여러분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소식인데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, 감기 독감 바이러스죠. 이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. 여기서 쓰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, 어쨌든 감초가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 이 연구 결과는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이렇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혹 여러분의 그 건강, 그러니까 요즘 그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도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. 이거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고요. 어쨌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거는 실험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감초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 건데 좀 부작용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감초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부종이거든요. 부종, 몸을 붓게 만들어요. 그래서 문페이스를 해가지고 얼굴을 달덩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단기간 먹었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6개월 이상 먹었을 때 생길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장기간 복용했을 때 몸이 좀 붓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중단하시고요.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중단했다가 다시 드시면 괜찮습니다. 자, 복용법을 알려드리는데 감초는 하루에 한 10g 정도 내외가 적당할 것 같고요. 이것을 한 1000cc 정도의 물에다가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가정에 따라 뭐 아주 팔팔 끓이면 안 되고 중불로 달이셔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증발하겠죠. 그러면은 남은 양을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은 적당합니다. 여기에 이제 생강이나 대추를 넣어도 되고요. 여러분들 각자 뭐 드시는 약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감초 소개해 드렸는데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